일단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 사각형이라고 나왔으니까 내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일 거다.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가 3개 나와 있고 뭐 각도가 알파 베타래. 그리고 코사인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줬대. 아는 거를 하나 표시해 볼게.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 안에 뭐 AB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BC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내접해 있죠, 그죠? 그리고 아는 길이를 써봤더니 이제 여기는 길이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30이었다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그런 상태로 대각선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각도 알파랑 베타가 어디냐면 BAC니까 여기가 알파였고 그 다음에 ACD니까 여기가 베타였대요. 근데 마지막에 준 힌트가 뭐냐면 코사인에 두 각을 더한 거를 줬대. 그치 여기까지?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저 각도 두 개가 더해져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0% 무조건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쓰는 거야. 자, 먼저 잘 읽어보세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알파 각이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 각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안에서만 보면 이쪽에 있는 각도가 180도에서 알파도 빼야 되고 베타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연장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반대편에 있는 각도는 얘랑 더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성질이라고. 그치?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감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맞죠? 혹시라도 이거 뭐 전개되니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이제 알파랑 베타랑 더해갖고 만들 수 있는 각을 찾아야 되는데, 그치? 근데 지금 보다시피 알파랑 베타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 생각을 이어서 가게 되면 원주각을 생각해보자 이거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자 여기 있는 이만큼의 호의 원주각은 얘하고 같을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알파는 여기 호의 원주각이니까 이 호의 원주각인 알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 마찬가지 베타는 이만큼 호의 원주각이라서 여기 있는 호의 원주각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도는 얘네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요거의 외곽이니까 뭐 이쪽 아니면 이쪽이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알아듣지? 그러면 이제 그 각도의 코사인 값을 줬다는 얘기는 삼각형을 여기서 쳐다봐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기에 용이하게 만들어준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코사인 법칙을 딱 떠올렸는데 그러려면 길이가 필요하잖아. 근데 길이가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예를 들어 요거도 없지, 요거도 없지, 요거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문제가 준 거라고 얘하고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딱 봤더니 뭐가 보이는 거냐면 저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라는 게 싹 하고 보이는 거야. 알아듣냐 여기까지? 얘의 남은 각도, 얘의 남은 각도.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의 모래시계 모양이 서로 닮았다 그 뜻이야. 근데 그 대응변이 막곡지각의 대변 4와 막곡지각의 대변 8이니까 이 삼각형 두 개의 닮은 비가 1대2일 수밖에 없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한 막곡지각과 알파 얘랑 얘가 대응변인 거고 이번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대응변인 거지. 알아듣나? 그래서 얘하고 얘의 비율이 1대2인 거고 얘하고 얘의 비율이 1대2인 거야. 왜? 4대8이니까. 그래서 문자로 써보시면은 여기를 A와 여기를 2A 그 다음에 여기를 B, 여기를 2B라고 써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알아들었어요? 자,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알파벳을 써볼까? A, B, C, D 그 다음에 가운데 교점이 E다.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BEC에서 써봅시다. BEC 거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2루트 30의 제곱 맞지? 2루트 30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2b 두 변 갖다 곱하시고 여기다가 코사인 값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 코사인 값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그냥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준 거였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BE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니까 우리는 B제곱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얘랑 얘가 5B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마이너스 갖다 지워지면서 분모가 3 생길 거니까 3분의 5 B제곱이죠.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3분의 20의 B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B의 제곱이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B의 제곱이 18이니까 양수 B라서 B는 3루트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이 파란색의 길이를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죠? 까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얘하고 얘를 알아. 얘하고 얘를 알아. 그러면 이제 얘가 3루트 2야. 얘가 3루트 2고 여기가 4야.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지금 표시한 이 각도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결국에 여기 맞꼭지각의 이름이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쓴다 그러면 A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각을 하나 알고 있고 두 변을 알고 있는 거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할 거는 삼각형 AEB에서 보자. 거기서도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각도가 지금 이쪽이잖아. 그래서 걔가 바라보는 4가 혼자 있어야 되는 거고 4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 A제곱 더하기 B제곱 18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3루트 2 한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됐어? 근데 생각해봐.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180도를 뺀 관계에 있는 이만큼의 식은 그냥 부호를 뒤집어서 얘는 플러스 12분의 5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냐? 다시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쪽은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랑 같아서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떼고 나온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으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12분의 5라고요. 그럼 집어넣고 계산해보시면 16은 A제곱 더하기 18 자, 요쪽이 12분의 5야. 그럼 12분의 5니까 12가 6이랑 지워져. 2분의 5지. 여기가 2분의 5의 루트 2의 A 뭐 이런 미친놈처럼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어쨌거나 이 불편한 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어요. 갑시다. 16 넘겨요. 그리고 2 없애려고 양면 2배 해요. 그러면 2A 제곱 2배 했으니까 분모 2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5루트 2의 A 그 다음에 넘어가서 2가 됐는데 2배 했으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거 인수분해 보여야 돼. 잘 봐. 어차피 여기다가 곱해서 얘 나오게 만들고 곱해서 얘 나오게 만든 다음에 대각선으로 계산을 해서 루트 5가 이게 루트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상식으로 4, 1, 2, 2로 한다고 될 리가 없어. 이거를 루트가 나오게 만들면 루트 2하고 2루트 2의 곱이 4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상태로 대각선으로 생쇼를 했더니 5루트가 나오려면 이쪽에 2가 있고 이쪽에 1이 있겠죠. 4루트 2, 루트 2, 빼기 빼기. 이해됐어? 이거 연습해야 돼. 그러면 결국에 첫 번째 식은 2a 빼기 루트 2 두 번째 식은 a 빼기 2루트 2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래서 걔가 0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a가 될 수 있는 값은 2분의 루트 2거나 아니면 2루트 2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풀어보신 분들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응? 그럼 얘가 왜 안 되죠? 고민해보셨나요? 그냥 얘는 숫자가 안 이쁘니까? 왜 이게 정답이야? 지금 문제 열심히 푼 거에 의하면 지금 얘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저게 나와야 돼. 봐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YZ가 있다고 치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값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더해도.
근데 지금 여기 써있는 이 세 개를 보시면 한쪽은 A, 한쪽은 B, 3루트 2, 한쪽은 4 이렇게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에 2분의 루트 2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얘랑 얘랑 더한 값이 얘보다 클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된다고. 자, 얘는 루트 16이고 루트 18이니까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얘보다 이쪽의 합이 커야 돼.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제일 기니까. 근데 4 플러스 2분의 루트 2랑 3루트 2랑 비교해보면 얘가 넘어가서 이쪽에 2분의 5의 루트 2랑 4랑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2배 해서 이쪽은 8이랑 이쪽은 5루트 2랑 비교하는 거잖아. 맞지? 8을 제곱하면 얼마야? 64야? 5루트 2를 제곱하면 얼마야? 50이야? 이쪽이 크네? 이쪽이 크네? 이쪽이 크네? 이쪽이 크네?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없는데? 거기 문제 힌트 없어요? 이걸 니네가 찾아야 돼. 분명히 시험장에서 풀다 보면은 이 기로에 서 있다니까 진짜? 그럼 애들이 이걸 힌트를 못 찾아가지고 하나를 찍고 풀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선택지 있는 거 고르려고 하고 막 그래. 뭔 말인지 알아듣지 지금? 너네가 이미 사전에 나온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그냥 답지 보고 이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모의고사 문제를 현장에서 풀 때는 분명히 갈림길 2개 중에 네가 골라야 돼. 그러면 그 고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여기 보세요. 거기에 단하고 보여요? 알파랑 베타가 모두 예각입니다. 보여요? 그리고 문제가 준 거 보세요.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마이너스 12분의 5가 나왔대. 그 말은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온 거니까 여기 들어간 각도가 둔각이었단 얘기야. 1사분면이 안 된다고. 그러면 현재 이 그림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 이 각도가 90도보다 커야 돼. 그러면 여기가 90도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도 90도보다 작대. 5글자로 예각 삼각형이라고.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혹시 이게 안 되나 싶어서 해봤지만 안타깝지만 안 되잖아.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는 완전 예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러면 예각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또 뭐가 있냐면 가장 긴 변을 Z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서 이쪽이 커야 예각이야. 같으면 직각이고 이쪽이 길면 둔각이고 다 중3 때 배운 거라고. 자, 얘를 걸고 넘어져봐. 만약에 2분의 루트 2가 들어왔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제곱하신 거는 2분의 1이죠. 얘를 제곱하신 건 18이죠. 얘를 제곱하신 건 16이죠. 둘이 더해봤자 얘가 2이죠. 아, 이러면 둔각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야. 니네가 공부할 건 이런 걸 공부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결론은 그래서 이게 됩니다. 얘는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정리하세요. 천천히 할게. 선택지 없으니까 아니겠지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왼쪽 거 지워도 되죠, 그리면? (34번) 정리가 다 됐으면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 정리할 시간 1분 더 드릴게요. 딱 중요한 것만 적으세요. 뭐 포인트야 많지. 그 아까 그림에서 닮음 때문에 1대2라는 거 보는 것도 포인트고, 그 다음에 외곽의 성질 보는 것도 포인트고, 두 번째는 계산 과정에서 튀어나온 요상한 방정식을 풀 때 루트 보고 쫄지 않고 이렇게 인수분 하는 것도 포인트고, 그렇게 나온 답 중에서 한 답을 걸러내기 위해서 예각의 성질을 아는 것도 포인트고, 다 공부할 건덕지가 있는 거잖아. 알겠지?
갈게요. 보세요. 34번. 일단 힌트를 딱 봤더니 각도 A는 60도래. AB 대 AC는 3대 1이래.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보자마자 여기를 3K랑 K라고 쓰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선분 AC의 길이니까 이제 여기를 갖다 구하자. 정답은 K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7이라고 줬잖아. 자, 시작.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거는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은 사인 각도분의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그것이 왜 저번에 지름하고 같다 이렇게 쓰라는 거였지. 그럼 현재 지금 저 상태에서 각도를 알고 있는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C 이렇게 썼더니 그게 왜 저번에 지름이니까 14랑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 갖다 곱해주면은 결국 BC의 길이가 1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7루트 3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7루트 3이라고 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지금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여기 중간에 끼인 각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하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각도가 마주보는 대변이 혼자 있는 거예요. 7루트 3의 제곱은 3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K 에다가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계산하시면 K가 나오겠죠? 다음 장. 자, 35번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가족권을 봐봐. 가족권에 3 사인 A는 2 사인 B래. 이거를 첫 번째는 이렇게 읽어야 돼. 사인 A와 사인 B가 각각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 사이의 비율은 2대 3이었다.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하다 보니까 나왔겠지. 그런데 사인 법칙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 A와 사인 B의 사인 값의 비율은 걔가 가지고 있는 대변의 길이의 비와도 같잖아. 아, 그래서 A변과 B변의 길이 B도 2대 3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 됐지?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그런데 나조건에서 코사인 B야 코사인 C야 둘이 같대. 자, 어떤 두 개의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 잘 생각해봐.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은 코사인 그래프가 주기가 2파이니까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파이거든. 그럼 생각해봐. 삼각형의 각도 ABC면 당연히 180도를 못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무조건 0부터 파이의 숫자가 될 거 아니야? 근데 0부터 파이까지의 범위가 1대1 함수야. 이게 B랑 C랑 다른 상태에서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 알아들어? 그래서 코사인의 값이 같게 나오려면은 들어있는 각도가 애초에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걸 보고 무조건 반사 속도로 그냥 B 각도랑 C 각도가 같았다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아봐. 만약에 얘가 60도야. 그러면 여기에 300도가 있을 수도 있지. 그건 맞지. 근데 문제는 삼각형에 300도가 어떻게 있냐고. 그렇잖아.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봐. 만약에 사인 B랑 만약에 사인 C랑 같대. 그러면 이걸 보고 넌 뭘 써야 될까? 당연히 이것도 후보가 일단 각도 B랑 각도 C가 똑같으면 되지. 근데 사인 값이 같을 때는 이럴 수도 있어. B하고 C를 더한 게 180도였다. 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값이 나오려면은 여기에 B하고 C가 있을 때 두 개를 더하면 평균값이 90도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얘도 당연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왜냐면 A, B, C를 더한 게 180도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A가 0인 거잖아.
따라서 약간 꼼수인데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풀고 있을 때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당연히 각이 같아야 돼. 다른 건 다 안 돼. 이해됐어요 지금?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각도 B랑 각도 C가 똑같은 이등변의 상태가 될 건데 문제는 각도 B가 3이고 각도 A가 변 길이가 2대 3인 거니까 이등변으로 그려 놓으시고 여기가 B랑 C라고 잡아주면 당연히 여기가 A가 될 텐데 길이 B가 A가 2고 B가 3인 거니까 여기가 2대 여기가 3인 거잖아. 그런데 이등변이니까 너도 3이었던 거지. 비율상 2대 3이었던 거지. 쫄리면 2t, 3t라고 쓰시면 되겠죠?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이거 재작년 수특에 있던 문제야. 수특에 있는 문제를 학교에서 그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낸다고. 엄청 어려운 건 안 내고 적당히 풀만한 거에 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 되죠? 현재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 그랬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일 수밖에 없는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변의 길이는 모르지만 변의 길이의 비율들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코사인 A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아, 코사인 A는 마주보는 변이 뒤쪽에 혼자 제곱되어 빼진다 그랬어. 기억나냐? 그 다음 나머지 이웃한 두 변이 이쪽에는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해지는 거고 분모에는 2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을 갖다 곱하시는 거였지. 맞죠? 제가 설명했죠? 그러면 사실상 계산해봤자 어차피 분자에 t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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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여기도 t제곱 나오니까 약분할 수 있어.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3, 3, 2라고 하고 푸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그리고 이해할 수 있잖아. 이거를 3대 3대 2의 비율을 확대하고 줄이고 하는 건 닮은 도형이니까 각도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고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다니까. 지금 근거 다 이해돼? 이해가 돼야 오래 간다. 18, 4 분자는 14, 18 18분의 14니까 약분하여 9분의 7 그치? 코사인 값이 9분의 7이니까 사인 값은 9분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코사인 값이 9분의 7이면 81과 49니까 32가 나오기 위해서 4루트이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사인 값은 9분의 4루트 2였습니다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마무리는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를 2t라고 두면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2t는 외접원의 지름 6이랑 같다. 맞아.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가 발라 넣으면은 마주보는 변이 나오시겠죠? 마주보는 변이 나왔으면 거기에 2분의 3배 한 것들이 이웃한 변들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A라고 써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이해됐어요? 면허 이해됐어요? 35번 푼 사람. 유준아, 알아듣냐? 도형은 단시간에 안 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지금 할 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 같은 마인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천천히 하는 거야. 지수로그랑 수열은 단시간에 늘 수 있어. 계산이라서. 근데 그림은 안 늘어.
그림은 오래오래 많이 보셔야 되고. 36번 보세요. 정리나. 자,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3대1로 내분하는 걸 D라고 한대. 그리고 그림 갖다 옮겨볼게요. 그럼 먼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3대1로 내분이 된대. 3대1로. 여기가 D래. 그거를 이제 이렇게 A랑 연결을 했대. 그랬더니 AD의 길이가 루트 2가 나왔대. 됐지? 그 상태에서 AB 대 AC가 2대 1이었으니까 여기하고 여긴 2대 1이래.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비율을 써보시면 2대 1, 1대 3 이렇게 있는 거잖아. 걔를 문자로 잡아야 될 거니까 얘랑 얘의 비율을 A 대 2A라고 쓰고 여기랑 여기의 비율을 B 대 3B 정도로 쓰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 생각은 당연히 하는 거야, 그지? 근데 갑자기 문제가 여기 벌어져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줘놓고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2래. 됐지? 자, 일단 보세요.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에 왼 선분을 하나 그어서 얘를 마치 동독 서독으로 잘랐다 이거야. 응? 동독 서독으로 잘랐다고. 그럼 그 순간 너가 당연히 해야 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각도 세타, 여기 각도를 파이 빼기 세타라고 적어서 어차피 요 놈의 사인 값을 구하는 거랑 요 놈의 사인 값을 구하는 건 같을 거야. 왜? 공식 알잖아. 사인 세타랑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랑 같은 거 알잖아. 그지? 반드시 삼각형이 잘 살고 있는데 왼 선분을 그어서 동서로 쪼개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이웃한 두 각 있지. 그 각의 관계로 보려고 덤벼야 돼. 그래야 하나 가지고 두 개를 푸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안 보고 아씨 여기가 뭐지? 그럼 여긴 뭔데? 여기는 뭐지? 여긴 뭔데? 이러면서 안 풀려. 근데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보고 풀려고 했더니만 여기서 세타? 그럼 여기 파이 빼기 세타 당연히 나온 거잖아. 그거만 볼 수 있으면 식이 거의 뭐 2줄 안에 끝나요.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파이 빼기 세타라고 적겠다 이 얘기고요. 자, 왼쪽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내가 알고 있는 각도가 얘니까 알고 있는 각도의 대변이 혼자 있다 했다, 그지? 2A의 제곱은 나머지 여기 3B랑 루트 2야. 3B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웃한 두 변 길이 갖다 곱하신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 삼각형 오른쪽 거 ACB에서 또 해보면 여기 있는 각도의 대변이 A가 혼자 있는 거다. 나머지 두 개 B하고 루트 2니까 똑같이 적어주시고 이번에 여기는 코사인에 파이 빼기 세타가 들어가시겠죠, 그죠? 됐어. 그럼 정신 차리고 보면은 식은 졸라 긴데 어차피 문자는 A랑 B밖에 없어. 식도 두 개고. 왜? 이거랑 이거 숫자니까. 요 자리에다가는 4분의 루트 2라고 쓰면 되고 요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알아들었어요? 자, 얘 봐. 루트 2랑 곱한 2에다가 얘까지 곱하니까 4가 돼서 요렇게 다 뒤지면 돼. 그럼 마이너스 3B밖에 안 남아. 그러면 위의 식은 4A 제곱은 9B 제곱 빼기 3B 더하기 2였다 하고 끝. 아래 식은 마이너스가 붙을 테니까 여기 약분되는 거 아까랑 똑같은데 부호가 더하기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3B. 3B? 아 여긴 3B인데 여긴 그냥 B구나. B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있겠죠. 알아들었어요? 4배 하고 갖다 빼면 A제곱 지워지면서 풀 수 있겠지? 이해했냐 지금? 도현아?
야, 여기 오랜만에 풀면 막 식도 난잡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변의 관계를 알고 있을 때 코세모집을 쓸 수 있다. 근데 이웃한 두 각으로 보면은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줄 수 있다. 핵심 요약 끝.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요새 좀 쉽게 내려고 하는 추세니까 그냥 여기 수록된 것만 잘 천천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됐지? 문제 봐봐. 이거 내 생각에는 좀 옛날 문제인데 되게 너네가 공부하기에 괜찮은 조건들이 많아서 천천히 잘 해보세요. 얘들아, 그리고 내가 앞에다가 막 정리하는 칸 많이 남겨놨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너네가 중학교 도형을 기억이 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 여기다가 보여주는 뭐 외곽의 성질, 뭐 코세모틱의 공식 이런 거 까먹은 거 있으면 다 네 손으로 적어. 그래야 외워진다고. 알았지? 자, 여기 등장하는 중학교 도형의 성질 첫 번째 원이야. 모르면 갖다 앞에 정리해라. 원이 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려주면 걔랑 걔는 반드시 길이가 같다. 두 번째,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그 새끼는 무조건 수직이다. 얘도 마찬가지. 따라서 반갈죽 해버리면 합동이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내저번을 갖다가 빵 하고 박아놨어. 그러면 내저번의 중심이 있잖아. 그 내저번의 중심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접점, 여기도 접점, 여기도 접점. 그럼 이 성질에 의해서 접점을 연결하고 접점을 연결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접점이었으니까 이쪽이 수직인 건 당연한데 이 문제에서 유니크하게 원래 여기가 직각이었다고 주는 순간 여기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는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을 테니까 네 글자로 정사각형이 되시는 거죠. 까지 당연히 튀어나와야 돼. 이 문제랑은 관련이 없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삼각형에 내저번이 들어있을 때 여기를 이만큼을 A, B, C라고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있을 때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세 변의 길이를 더한 둘레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으로 구할 수 있다. 다 알아요? 보자마자? 이유는 이렇게 반가르면 왼쪽 부분이 2분의 1의 AR. 왜? 수직이니까. 아래 부분이 2분의 1 BR, 2분의 1 CR. 다 더하면 이거.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성질은 이 정도가 있다. 알아듣지? 자, 그 정도를 정리가 필요하면 하시고 이제 문제를 봐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중심이래. 보자마자 이렇게 정사각형 갖다 그릴 거야.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그리고 본놈의 길이가 3이었어요 할 거예요. 됐지?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교점을 D라고 찍어놓고 여기 있는 D부터 B까지의 길이가 문제에서 4라 그랬잖아. 아, 남아있는 요 길이가 1일 수밖에 없는 건 좀 당연한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어. 평행하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림이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3대 1이야.
그래서 얘도 3대 1이야. 근데 얘가 3이었잖아. 그래서 얘가 9야. 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너가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으면.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봐봐. 얘가 결국에 그림을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결국에는 여기가 12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모르는 거지. 왜냐면 여기를 모르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해봐. 여기가 지금 접점이잖아. 여기가 지금 접점이잖아. 그럼 접점까지의 요 길이하고 접점까지의 요 길이는 같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 굵은 주황색을 X라고 했다 칠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접점이었잖아. 그러면 얘가 9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는 9가 아닐까? 접선의 길이 같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정보를 녹여내시면 왼쪽에 있는 빗변의 길이는 9 더하기 x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높이는 4 더하기 x가 아니고 3 더하기 x야. 접점까지니까 여기 x 더하기 3입니다. 이해됐어요? 얘가 재작년에 2등급에 설명하다 보니까 걔가 여기를 4라고 섞어놓고 조심해라. 접점까지 가는 거니까 p가 아니고 여기까지 가야 돼. 4야. 4 아니고 3이야. 그러면 저기서 피타고라스 한번 쓰면 x값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계산 생략하시고 x가 3이 나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12대 3이 아니고 6이지. 12대 9대 15가 돼가지고 3대 4대 5가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x가 6이 돼서 12랑 9랑 15가 됐다고 쳐. 근데 마지막에 답내는 걸 뭘 구하랬는지를 봐봐. 마지막에 답내는 거는 삼각형 ADC의 외접원을 갖다 구하래. 문제 속에 나온 발문이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반지름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보자마자 당연히 사인 법칙 떠올라야 돼. 사인 법칙 떠오르는 순간 뭐 해야 돼? 대변과 각의 크기 찾아야 돼. 그거를 어디로 볼 건지 결정도 해야 되고. 맞지? 근데 ADC가 누구냐면 요렇게 있는 요 놈이잖아. 그러면 설정을 해봐. 여기 봐. 만약에 네가 여기에 사인 값을 알면 사인분의 요거 하시면 되죠. 만약에 너가 여기에 사인 값을 요만큼을 알면 사인분의 요거 하시면 되죠. 반대로 여기 알면 사인분의 요거 하시면 되죠. 뭘 골라도 되거든? 알아듣지? 그 중에 뭘 하는 게 가장 편리할 건지를 좀만 생각해봐. 요 노란색 보여 이거? 다 노란색인데 미안해. 3대 2지? 3대 1대 루트 10이지? 아 괜찮아. 피타 쓰면. 그럼 우리 혹시 여기 있는 요각, 여기 있는 요각의 사인값 알고 있는 거 맞을까? 루트 10분의 3 알고 있는 거 맞을까? 그러면 여기도 사인값이 루트 10분의 3 아니야? 왜? 더해서 180도인 관계니까. 그거를 보고 당연히 예분의 예라고 하셔야 돼요. 결정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뭘 해도 되거든? 돌고 돌아 존나 풀리긴 해. 근데 너가 공부를 똑바로 했으면 여기에 각도를 찾아서 얘를 구하겠답시고 12하고 4를 피타를 써서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가 3대 4대 5니까 그걸 집어넣고 풀지 않을 거라고. 다시 여기가 12, 여기가 9, 여기가 15였으니까 여기에 사인 값은 구할 수 있어. 15분의 10이니까 사인 값이 5분의 4야. 여기 있는 길이도 구할 수 있어. 여기 직각이고 아까 여기 4라 그랬잖아. 그러면 144 더하기 16 무려 루트 156을 풀면 되지. 158인가? 아무튼 풀면 되지. 160이구나. 아무튼 그러면 루트 160이랑 얘랑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너가 공부를 나랑 같이 했으면 요렇게 있는 여기 비율에서 1대 3대 루트 10이 있으니까 여기에 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인 값도 그냥 보자마자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 여기에 사인 값이 루트 10분의 3 분의 대변의 길이 15는 2R 한 줄 쓰면 끝나지. 절대 야매가 아니야. 이게 정석이잖아. 알아들었죠? (38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못 풀었지. 넘어가도 되죠? 자, 38번 보시고 38번을 풀기 위해 필요한 중학교 도형 정리해 줄게요. 여기다 원이 있다. 원에 점 3개를 잡았어. 벌어져 있네. 각이 있겠지. 그 각을 반으로 쪼갰다 이거야. 반으로. 그럼 그 순간 당연히 여기 호의 원주각 여기 호의 원주각이 같으니까 호의 길이 같다. 괜찮? 근데 거기서만 끝날 게 아니고요. 요렇게 연장하시면 현의 길이도 같아요. 까지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야지. 봐봐.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원이 왜 이래? 만약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쪼갰더니 만약에 각이 2배예요. 예를 들어 30도, 60도 그런 식으로 각도가 2배면 호의 길이가 2배가 맞나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로 구할 건데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가 R 세타잖아. 그러면 각도가 2배면 당연히 중심각도 2배지. 그러니까 여기가 2배니까 호의 길이가 2배인 건 맞단 말이야. 근데 현의 길이가 2배가 되진 않아. 그건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각도가 똑같을 때만큼은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서로서로 같다는 건 괜찮다. 각도가 몇 배 관계 있을 때는 호의 길이만 유지가 되지 현의 길이는 안 된다. 까먹지 마세요. 언제 나올지 몰라. 이게 필요한 상식이고 그 정도면 됐어. 문제 오세요. 자, 문제 보면 6이랑 8이랑 예각삼각형이래. 그림이 존나 복잡하네. 해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여기가 6이고 뭐 비슷해 보이지만 그냥 믿어. 이거하고 8이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각을 2등분 치겠대. 그래서 여기다가 점점 찍어주고 요렇게 와갖고 여기다가 지금 D라고 잡았대. B하고 C가 이때까지는 오케이. 근데 갑자기 얘가 미친 짓을 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요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 그래서 여기 막 이상한 조각이 생겼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하고 표시하고 얘가 수직이 돼. 그죠? 됐지? 자, 여기서 일단 공부를 좀 꽤나 열심히 한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 6대 8이니까 각이 2등분 되었으면 여기도 6대 8이구나.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건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기가 6대 8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 잘리는 거를 내가 뭐 쓰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를 3대 4라고 쓴다 쳐. 이 새끼 3K, 이 새끼 4K. 잘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잘리는 거 뭐라고 쓸 건데? 어차피 그게 존나 애매하다 이거지. 이해됐어? 나도 이 문제 보자마자 이거 했거든 옛날에. 당연히. 그리고서 나도 그거를 놓지 못해서 하루 종일 이게 뭘까 막 이래.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떠오르는 거는 죄가 아니고 잘하는 건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알았죠? 알겠지? 안 떠오르면 저게? 네. 그치? 생각함수 활용은
중학교 도형의 성질이 안 떠올랐을 때 못 풀어. 근데 아저씨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방금의 그 각의 2등분의 성질을 안 써도 되는 문제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 그걸 몰라도 풀 수 있겠지. 어차피 그거 안 쓸 거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네가 뭐 이걸 풀고 뭐 저걸 풀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네가 얘가 정사각인 걸 모르면 풀겠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든 도형의 성질 중에 놓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여기는 존나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3대 4인 거 참이야. 그치만 이 문제에서 맛있게 쓸 수 없어. 버리자.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갖다 버리려고 이렇게 노란색을 지웠더니만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하고 보자. 됐죠? 해봤더니 각이 같네?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같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이 같으니까 연결을 때렸을 때 현의 길이가 같겠네? 그럼 일단 내가 여기랑 여기는 쌤쌤일 테니까 여기를 뭐라고 문자로 쓸 수 있겠네, 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그 문자를 뭐 모르니까 A라고 조지자,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연장선을 쭉 갖다 가잖아. 자, 여기서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잘 봐.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이 왼쪽 그림과 이 오른쪽 그림에서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는 걸 되게 많이 써. 왜? 여기랑 여기랑 각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 때 들어가는 코사인 값이랑 여기서 쓸 때 들어가는 코사인 값이랑 같을 거 아니야. 심지어 대변도 같잖아. 그거 되게 많이 쓴다고. 그래서 얘가 3대 4인 게 떠올랐는데 별로야. 버리고 다시 살펴봤더니 이런 그림이네. 그래서 내가 파란색 요 길이도 잠깐 문자로 x라고 써볼게. 됐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 됐지? 그러면 얘가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면은 코사인 세타는 마주보는 대변이 혼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됐지? 그리고 나머지 6이랑 x랑 붙어 있을 거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x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 괜찮아? 오른쪽에서 쓴다 라고 하시면 2분의 2 곱하기 8 곱하기 x분의 8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a제곱이겠죠. 됐어요? 그럼 결국에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같다는 걸 풀다 보면은 a와 x의 관계식이 나온다고. 다시 뭐야 그게? 요놈하고 요놈하고의 관계식이죠. 맞죠? CD와 AD의 관계식이죠. 정리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봐도 뭐 어쩌라는 거 싶을 수 있어. 자, 얘랑 얘랑 느이라고 썼다. 암산 좀 합시다. 분모에 똑같이 2 지우시고 x 지울게요. 그 다음에 약분 때리면 여기 3이고 여기 4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저 오른쪽에서 풀겠는 걸까? 약분을 쳤으니까 3분의 36 더하기 x제곱 빼기 a제곱. 맞지? 그 다음에 약분 쳤으니까 4분의 64 더하기 x제곱 빼기 a제곱. 맞니? 간다. 4 곱하고 3 곱할게. 4 곱했으니까 144 더하기 4x 제곱 빼기 4a 제곱. 3 곱했으니까 192 더하기 3x 제곱 빼기 3a 제곱. 맞아? 그러면 이만큼을 여기 이렇게 넘겨준다고 치면은 x제곱 빼기 a제곱이 144가 넘어가서 48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이해됐어? 근데 x가 뭐고 a가 뭐야 하고 봤더니만 이게 지금 x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a잖아. 맞지? 여기가 a잖아. 이게 아닌데? 이건데? 여기 직각 아닌데?
여기 8이고. 아. 여기다가 48을 집어넣어. 코사인 세타. 아, 오케이. 뻘짓할 뻔했죠? 48 나온 거 맞지? 48 여기다 넣어볼게.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야? AE의 길이지. AE의 길이니까 정답은 요거지. 그러니까 딱 여기 직각으로 잘려있는 지금 삼각형을 여기로 쳐다보란 얘기지. 그러면 너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여러 가지 등장해서 알고 있는 걸 보면은 여기 x값과 여기 세타 값이 있잖아. 그럼 혹시 이 주황색 그림에서 AE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니야. 빗변 곱하기 코사인 하시면 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싶어서 딱 들어가면 아까 나처럼 당황하는 거고요. 48을 여기 넣어요. 그러면 36과 48이니까 84지. 그지? 여기 12지. 그럼 결과적으로 12x분의 84라고 써있는 게 코사인 세타지. 맞아? 정답은 요 x가 여기 올라간 게 정답이잖아. 답이 그냥 7이지. 이해됐어? 한 번만 다시 봐. 현재 이 그림에서 내가 써야 되는 건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만큼의 길이를 정답이라고 써야 되는 거였어. 근데 이렇게 직각 삼각형으로 쳐다보면은 얘를 세타라고 잡고 여기에 빗변 x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정답의 길이가 x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던 사실이야, 그지? 내가 문제를 푸는 목적성은 x와 a를 찾는 게 아니고 얘를 찾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20을 변형해서 여기는 x를 여기 갖다가 곱해주면 식이 지금 이렇게 써있는 거니까 정답은 12분의 얘가 정답이라고. 근데 이게 48이었으면 끝났다 그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정리하고 쉬었다 합시다.